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은 기본적으로 폭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런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지금 누리는 것의 대부분을 내놓아야 되고 일부는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때문에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경찰, 검찰, 언론 등 그리고 돈,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결기와 기백을 보이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하늘 아래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아직도 일부 철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부정선거란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만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판정나면 당신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4.15 총선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엄청난 범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이미 결판이 난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숫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숫자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냉혹합니다. 선행을 베풀었다면 숫자는 선행을 무자비할 정도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악행을 베풀었다면 숫자는 그 악행을 무자비하게 후세들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게 되죠. 5월 19일 날 공병호TV는 조작점거 찾아내다 용산구 사례를 방송했습니다. 시청자 가운데 박동규 님이 분석한 자료를 정리해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일반인들에게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궁리하다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범죄 행적을 세상에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시사적인 그런 막대 그래프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바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입니다. 첫 번째 4개의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4가지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푸른색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통합당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지역구 당일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노란색 밑에 색칠해 있죠. 붉은색인 통합당이 56.9%의 득표율을 차지했고 푸른색인 민주당이 43.1%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13.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압도적인 다수로 통합당이 선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있는 노란색이 칠해진 이 부분은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당일날 용산 구민들의 투표에 참가한 용산 구민들의 민심을 정직하게 반영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의 노란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노란색 부분과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 막대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지역구 사전 득표율입니다. 푸른색인 민주당이 58%입니다. 붉은색인 통합당이 42%입니다. 차이는 16%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두 번째는 당일 득표율은 붉은색이 푸른색보다 13.8%포인트 앞섰는데 첫 번째인 사전득표율, 조작된 사전득표율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58%, 통합당이 42%로 16% 민주당이 앞서게 됩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 지역구의 사전투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4월 11일과 12일 사전투표 날하고 4월 15일 당일 투표날 사이에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이 이렇게 후보 선호도 차이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통계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열혈 지도자들이 모두 다 몰려가서 지역구 사전투표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는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표본 집단, 당일 투표 그룹과 사전 투표 그룹에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민주당을 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또렷한 조작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작 증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침묵으로 지키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영원히 남아서 아마 범죄 행각을 정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일 투표에서 통합당이 16%포인트 정도 앞설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그 다음 사전투표 날에는 형편에 떨어져서 17.4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선호도가 뒤바뀌는 경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이야기가 거친 개입, 거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시죠. 더 놀라운 것은 4월 11일과 10일에 정당 투표, 비례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막대 그래프입니다. 비례대표 선정 당일 투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또 기준입니다. 비례대표 선택하는 그 투표와 관련해서는 네 번째 노란색 칠한 부분을 보시면 그것이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붉은색 통합당이 40.83%, 푸른색인 민주당이 23.4%입니다. 통합당이 17.43%포인트 앞섰습니다. 4월 15일 날 수만 명의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들의 후보 정당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통합당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2, 3일 전인 4월 11일과 10일 정당 투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푸른색인 민주당이 33.12%, 붉은색인 통합당이 31.98%, 아주 미묘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불과 3, 4일 만에 정당을 선택하는 용산 구민의 선호도가 180도 바꿔져 버린 거죠. 완전히 후보 선호도가 급변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짬뽕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집단이 갑자기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이 일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네 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와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두 번째 노란색 칠한 부분이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당일 투표인 네 번째가 노란색의 그 기준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하시고 네 번째를 기준점으로 해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숫자는 무자비하기 때문에 수사방해나 증거인멸 등으로 잠시 면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에 대한 그런 야만적인 조작이 4월 11일과 12일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이 선거 데이터가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뭐 잠시 동안 더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운이 좋으면은. 그러나 MIT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부정선거 연구팀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정치학과 통계학 교과서에 콩고 사례나 리비아 사례를 제치고 아마 한국 사례가 영원히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한국 사례가 아주 통계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이렇게 냉정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잠시 덮을 수는 있겠지만 이 숫자 때문에 아마 큰 곤혹을 치룰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구 사례가 이 정도면은 다른 또 사례는 또 얼마나 기이하겠습니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 이름 공병호 GONGBYEONGHO 공병호 TV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어 방송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